네, 현재 시각 8시 30분 지나갑니다. 소장님 요즘 시장 보면 참 네.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긴 한데 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또 보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예. 네. 뭐 확실히 뭐 예탁금 느는 걸 보나 아니면 뭐 조금 신용 거래도 네. 또 조금 이렇게 늘기도 하고 해서 어쨌거나 좀 이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거래에 임하겠다는 어떤 개인들의 의지가 좀 보입니다. 예. 최근에 뭐 거래대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네. 저희가 좀 짚어봤고 음. 환율 얘기 또 안 해볼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달러 환율이 장중에 1,300원을 넘어섰더라고요. 예. 그래요. 지금 이제 NDF 시세가 이제 지난 종가 대비 한 4원 정도 하락인데 재밌는 게 지금 시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레벨들은 다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의 첫 번째 타겟이 1,303원으로 짚어졌는데 아, 지난 금요일 날 일단 장중에 1,303원 위로 좀 올라가면서 맞아요. 볼 레벨은 봤고 그리고 달러 자체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아직까지 이 104 레벨의 공방이 이제 뭐 돌파가 됐는지 여기가 저항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조금은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우리 증시나 외환시장이 뭐 그동안에 늘 무시를 해왔는데 이번 주말 거치면서 자꾸 이렇게 북한 소식이 자꾸 이렇게 그렇죠. 자막이 자꾸 떠요. 예,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하필 이 타이밍에 또 음.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북한 이슈 자꾸 신경 쓰면은 어르신 소리 듣는다던데. 어르신 아닌 걸로 해요. 예. 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이니까 또 네. 저희 업라이즈 오늘 또 첫 출연이십니다. 이윤수 연구원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첫 어, 출연이신데 그러네요. 네, 예. 이호석 이사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그래요. 너무 대타로 TMI 나오겠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 그럼 첫 출연이시니까 시장 요즘 어떻게 보는지 좀 뷰가 궁금하네요. 아, 네. 제가 뭐 격투기나 좀 복싱으로 비유를 하면은 아, 복싱. 어허. 예. 작년 6월부터 이제 낙관론자, 비관론자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3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라운드 사이에 쉬는 시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3라운드가 끝나고. 쉬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여름을 생각해 보시면 썸머 랠리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때 당시 이제 원자재 가격 꺾이네, 유가 음. 꺾이네, 이거 인플레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랠리가 이어졌거든요. 이제 음.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는 게 다시 센티멘트가 퍼지면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네. 2라운드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부터 갑자기 이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음흠, 침체면 맞아요. 연준이 피벗할 예, 텐데 이러면서 예.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10년물 금리가. 이러면서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질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이 먼저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월 들어서서 뭐 1월 효과도 있었고 쇼커버도 있었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시 이제 주식이 상승을 하다가 CPI 발표 이후로 이거 뭐야 이거 물가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러지? 또 예. 노랜딩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시장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아니네 하고서 이제 라운드가 끝나버린 거죠. 예, 그래요. 아주 재밌는 비유로 또 적절한 비유로 또 시작을 해주셨네요. 이 업라이즈 회사 분위기가 그러신가? 이호석 이사도 그렇고 우리 이 연구원님도 그렇고 이 탁탁 튄다는 느낌. 제가 볼 때는 MZ세대라서. 그러니까 이 연구원님 지금 이감 여쭤볼게요. 네. 요즘 뉴욕장 보면은 네. 이렇게 데일리 차트 말고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장중에 난리잖아요, 그죠? CPI 무슨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쿵 했다가 이걸 막 금방 또 이렇게 플러스로 돌렸다가 오늘은 그러면 플러스로 끝나나 싶은데 장막판에 또 PPI 나오던 날 후루룩 다 토해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던데 단기 옵션 제로 DT라 그러나요? 예. 그게 요즘 이슈가 되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쉽게. 예. 최대한 쉽게 제가 한번 최대한 설명해 쉽게. 보겠습니다. 예. 제로 DT라고 이제 만기가 하루도 안 남은 이제 옵션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가치가 있어서 이제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복권으로 비유하면은 한 반쯤 긁은 복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복권 더 긁으면 이거 당첨인지 아닌지 바로 느낌, 나오잖아요. 느낌 오네요. 네. 그러면서 이 옵션 가격이 굉장히 싼데 이 싼 가격의 옵션이 전체 S&P 500 옵션 거래량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왜 이렇게 이 싼 가격의 옵션을 왜 사는 거야? 이거 반쯤 긁은 복근을 왜 사는 거야?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싼 가격에 내가 어딘가에 베팅하고 싶을 때 이런 이 만기가 짧은 옵션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내일 실적 발표일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제가 애플 이거 내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찍고 애플이 지금 주가가 10만 원인데 좀 오를 것 같아. 그럼 내가 10만 원에 이제 현물로 만주를 사면은 네. 그럼 내가 한 뭐
10억을 이제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옵션으로 이제 이 제로 DT 옵션으로 사면은 이 옵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100주 살 수 있는데 뭐 옵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난 한 1억 정도만 써서 베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는 건데 근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싼 가격 옵션에 집착을 할까? 그건 아마 이제 이 지난 하락장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기관들의 현금이 말라서 이런 싼 가격 옵션에 과도하게 베팅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게 그러니 우리나라 위클리 옵션 매주 목요일 날 만기 돌아오는 주간 단위의 만기 돌아오는 이거 말고 이게 거의 요일별로 만기가 있다면서요. 네네. 요일별로 만기가 있고 그 이제 만기 닥친 날 그날 하루 이제 마감 앞두고 쉽게 말해서 완전 단타를 하는구만요. 네, 완전 이제 굉장히 그 짧은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옵션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애플 옵션을 내가 팔았으면은 이거 해지를 하기 위해서 애플 이제 기초 현물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옵션 가격도 올라가고 또 상방 변동성이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못 찍었다, 언쇼크를 찍었다, 주가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지금 이 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옵션을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해지하려고 지금 애플 주식 사놨는데 예. 가격 떨어지네?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또 하방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런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올라갈 될것 같습니다. 때도 좀 과장되게 요란스럽게 올라가다가 또 빠질 때는 또 확 빠지고 그런 상황. 이 단기 옵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사실 뭐 시장 예측하기 요즘은 정말 쉽지가 않은 네. 상황인데 증시 화두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 잡히냐 안 잡히냐, 경기 침체 오냐 안 오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연구원님께서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시각을 갖고 있는 두 명의 큰 손들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아, 네.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 예. 이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죠. 브릿지워터를 창업하고 최근에 은퇴하긴 했습니다만 이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고요. 레이 또 다른 한 달리오. 명은 이제 코로나 때 완전 스타였죠. 지금 이제 성장주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예. 체면을 많이 구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이 디플레를 이 캐시우드가 예측한 게 좀 맞지 않아? 라면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와 레이 달리오 이제 두 명의 얘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예.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이 우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본 입장이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입장인데 이제 레이 달리오는 이제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플레 잡기 힘들고 잡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대가가 따를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시장에 아마 10년 정도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좀 무시무시한 말을 했고요.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침체가 오는데 침체가 나쁜 침체만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침체도 있어. 이 침체를 기점으로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성장할 거야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확실히 레이 달리오가 어르신이네요. 걱정이 많네. 그죠? 참. 조금 인생을 더 살면 걱정이 늘어나는 게 예. 사실인가 봐요. 어쨌거나 제가 좀 그거 했단 말이에요.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이어로 들려오는 우리 PD님의 그 멘트 하나가 컸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걱정이 늘어난다. 아니 근데 지금 그런데 현재 레이 달리오는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브릿지워터 창업자이긴 합니다만 네. 현재는 지금 은퇴 상태죠. 네, 현재는 은퇴를 했고 근데 이제 브릿지워터도 레이 달리오가 보는 뷰와 지금 계속하게 동일하게 가고 동일하게 있습니다. 가고 아, 있다. 여전히 저 CNBC나 블룸버그에 보면 자주 이제 인터뷰를 나오면서 이제 어떤 경제 인플루언서 역할을 갖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거는 그러면 뭡니까? 모처럼 그 실질금리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미국 금리도 지금 국채 금리도 다시 이제 국채 수익률도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거하고 인플레를 감안한 이제 실질금리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달리오 얘기로 이어가자면 달리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이 자산 가격이 오른 거는 이제 실질금리 때문에 생긴 거다. 실질금리 착시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금리가 낮아서 그렇다? 네, 실질금리가 낮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간 네. 거지. 다시 실질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질 거야라고 연말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좀 금리 보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긴 하죠. 2년물이 거의 뭐 전고점을 위협을 하고 있고 네네. 10년물이 뭐 지금 3.9%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년물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10년물이 한 3.9% 이상 올라가고 2년물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제가 아까 이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싸움으로 비유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제 다음 라운드는 이제 비관론자가 좀 주도권을 잡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조금 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저 표에서 확연하게 보이는 거는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은 확실히 지수가 S&P 500 지수가 떨어지네요. 그죠? 금가격도 네. 떨어지고. 금값도 떨어지고. 예. 그렇죠. 금은 아예 이자가 없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금은 좀 그거 하다 하는 차원인데 현재 그럼 실질 금리는 그러면은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망이? 앞으로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높다고 이제 본다. 시장이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히네. 이거 지금 저희 앞전 코너에서도 계속 긴축 우려를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네네. 지금 뭐 시장이 보는 금리 상단도 5.5%로 음. 올라갔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실질 금리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부채 사이클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경제를 예. 이 우리 부채의 이제 증가와 감소로 설명을 하거든요. 부채 증가와 감소. 네,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제 GDP인데 이제 잔물결이 이제 단기 부채 사이클이고 아. 아주 큰 물결이 이제 장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Y는 이제 X선으로 나타낸 직선 그래프는 이제 생산성을 나타내는 건데 달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단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사이클로 봤을 때 부채가 막바지다. 네.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부채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은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금리도 내리고 예. 정부가 찍어주는 채권 사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채가 또 발생을 하고 어떻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투입이 되니까 시장과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침체를 이기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이제 거품이 끼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긴축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 긴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경제는 필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달리오는 우리가 이제 이 5번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근데 시장은 이거 5번 단계에 있다고 아직 생각을 안 하네? 라는 게 이제 달리오의 시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 부채 사이클이 막바지다라는 건 단기 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된다라는 거고 네. 오히려 이제 시장 그 중앙은행이 긴축을 지금 시작하니까 이제 단기 부채 사이클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경기는 또 침체로 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음. 레이 달리오는 걱정이 많아서 저렇다 치고 캐시우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캐치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침체는 침체인데 예. 이거는 좋은 침체야. 예. 그러니까 캐치우드는 이 경제를 좀 기술에 집중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지금 기술 혁신 때문에 공급량이 확 늘어버리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늘어났으니까 디플레이션이긴 한데 이게 기술 혁신으로 만들어진 생긴 디플레이션이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디플레이션이다. 이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고용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고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실업률도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임금 상승세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그럼 그 레이 달리오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 인플레이션 이거 우려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현재 이제 임금 상승세가 둔하긴 하지만은 또 임금이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레이 달리오가 볼 때는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지금 이 임금이 안 떨어질 것 같네. 이제 그래프는 이제 CPI와 빨간색은 이제 임금 상승률을 나타내는 겁니다만 이 임금 상승률이 지금 한 2%까지 내려가야지 연준의 목표 물가인 이제 2%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저게 뭔 얘기입니까? 롱 앤 윈딩 로드? 롱엔 이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다는 거죠. 험하고. 험하고 구불구불하다. 비틀즈 노래 와인딩. 제목인데. 네. 와인딩. 그렇구나. 구불구불하다. 예. 갈 길 그래요. 멀다 얘기구나. 예, 그럼 저희 전화 연결해서 좀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계속해서 시장 박스권 흐름에 갇히는 상황이고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조금 우려 섞인 시각이 높아진 것 같거든요. 오늘장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미국 증시가 전약 후강에 가까운 흐름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마감되었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은 일부 회복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금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고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4분기 GDP 수정치, 그리고 국내로는 금융통화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계속 등락이 좀 반복되는 형태가 지속이 되면서 박스권 장세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우리 시장 여전히 테마주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뭐 성장주 여러 쪽은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장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재차 1,300원 부근까지 오르면서 대형주의 상승세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 되었고 주도주 부재까지 겹치면서 테마주나 이슈 있는 업종으로만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금일 첫 번째로 눈여겨볼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현대 두산인프라코어와 진성 TC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춰서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튀르키예 지진과 함께 여진 피해로 인한 재건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건설기계 업종 전반적으로는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관심 둘 종목은 이제 IT 장비주 중에 AD 테크놀로지와 필옵틱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나 로봇 열풍이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투자 형태도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이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기대감을 가지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정부도 초전력 반도체와 AI 반도체에 2023년까지 1조 투자로 국산화율을 80% 정도로 목표를 내세우면서 장비주 전체적으로는 좀 성장 지속성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소부장주들 위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의사록 거기에다가 개인 소비 지출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어떤 전략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금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서 시장 방향성이 오늘 당장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 확인과 함께 시장의 등락이 지속되는 박스권 장세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전히 미국 증시에서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 분위기는 이어지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좀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강세 종목별, 종목별 순환 테마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짧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455포인트고요. 코스닥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8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에서는 62,800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죠. SK하이닉스 0.5%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예상 체결가 9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LG화학이 1.3%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98,000원이고요. 삼성 SDI는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강보합 예상되면서 호가에서는 179,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21만 6천원 예상 체결가 기록되고 있고요. 기아 0.3%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8,6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 예상되고요. LNF가 2.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6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 지금 호가에서는 좀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호가다 보니까는 장중 시초가라든지 장중 흐름과는 별개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적 분할 이슈가 있는 상황인 만큼 또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가 또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펄어비스가 1.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가 지금 44,250원. 이 가운데 SM 지금 오늘 호가에서 3.9% 약세가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12만 5천원이고 카카오게임즈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또 보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10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앞서 저희가 그 지표를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을 좀 확인을 했는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높은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 임금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네요. 그래서 이제 임금 상승을 예. 잡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은 이제 임금이고요. 이제 빨간색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빨간색은 이제 역축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실업률이 아니라 이제 실업률이 장기 평균으로 보면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치 대비해서 얼마나 낮고 얼마나 높냐를 나타낸 건데 이제 이 그래프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실업률이 임금의 선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실업률이 먼저 올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것도 시간차를 보니까 실업률이 오르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야지 그때 이제 임금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은 지금 실업률이 장기 평균으로 가려면 대략 한 2% 이상 더 올라야 되는데 실업률이 그 상태가 실업률이 지금 2%더 오르고 그 상태가 이제 1년 반 정도 지속돼야지 이제 임금이 잡히면서 이제 인플레도 좀 약해질 거다라는 게 이제 레이 달리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올라야 지금 이제 저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실업률은 지금 축반전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는 네, 말씀이죠. 역축입니다. 아, 그래 임금이 내려가려면은 결국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네. 네. 예. 그 얘기는 그러면 경기가 좀 안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비극적인 얘기긴 한데 예.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거 이제 실업률과 이제 빨간색은 소비와 임금이 어느 게 더 세냐를 나타내는 예. 그래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간색이 양수면은 이제 소비가 더 세다는 거고 이제 음수면은 임금이 더 세다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실업률과 이제 소비와 임금의 상대 강도가 같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 근데 결국에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이제 이 소비와 임금의 상대 강도도 결국은 소비가 약해지고 임금이 더 강해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소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은 실업률에 후행을 하니까 네. 실업률이 올라가고 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야지 임금이 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소비가 먼저 빠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소비가 이제 감소하면 어떡하냐? 이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기업 이익으로 바로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걸 또 이제 실업률과 기업 이익을 대비해 보니까 실업률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한 2% 혹은 더 올라가면은 지금 색깔별로 선이 있는데 저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 그래프는 이제 파란색은 실업률이고 빨간색은 이제 기업의 이익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기업의 이익이 꺾이는 게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예. 이 그럼 상태에서 뭐가 이제 먼저 선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건가요? 지금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가지고 예. 실업률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넣으셨어요. 뒤집어 넣으셨기 때문에 실업률 그래프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실업률이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증가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 이익은 빠르게 떨어질 텐데 네네네. 실업률이 한 장기 평균 한 6% 정도 도달하게 되면은 기업 이익이 한 10%더 안 좋아지만 20%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게 달리오의 이제 시각입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실업률이 높아야 되고 그런데 또 기업 이익은 빠지게 되고 뭔가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괜히 인플레이션 예, 잡기 위해서 예. 그런 거 그 아니에요? 시장이 이런 거 아닐까요? 시장이 믿는 구석이 연준이 말은 세게 하고 우리 이러다가 다시 또 빅스텝으로 또 금리 인상 폭을 키울지도 몰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저 시장이 믿는 구석은 그거 아닐까요? 설마 당신들이 내년에 선거 앞두고 그럴 수 있을까? 지금 그래도 당신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하든 계속 집권하고 싶어 할 텐데 그 와중에 무슨 뭐 사람들 일자리 막 해고당하고 주가 빠지고 이래저래 하는 그런 상황을 원할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이런 믿는 구석도 있지 않나요? 근데 또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바이든 지지율에 굉장히 또 악영향을 미친 게 또 예. 이제 고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플레 안 잡으면 어떡할 건데 안 잡아도 정치권의 문제야. 이렇게 지금 반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아직 그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무슨 노랜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달리오의 지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그 경기의 경착륙은 좀 당연히 따라오는 수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다가 보니까 중국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예. 여기다- 뭐 최근에 제가- 중국 네. 리오프닝
이게 사실은 꼭 좋다고만은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해서 잘 돼도 문제고 안 예. 돼도 문제입니다. 안 되면은 이제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중국이 좀 이제 세계 경기를 회복하는 걸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중국의 부채도 제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네. 아, 중국이 지금 이거 부양책 써서 경기 살릴 수 있나?라고 좀 의심을 받는 상황이고 음. 만약에 또 중국이 경기 부양에 성공을 했다. 그럼 중국의 수요가 또 이제 물가를 자극해서 아 이거 또 인플레 또 높아지는 거 아니야?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이래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다. 그런 상황. 설마 뭐 오늘 저 중국 그거 하는 날인데 대출 우대 금리 그 발표하는 날인데 이 와중에 금리 낮추기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함부로 네. 낮추지는 못할 텐데 네. 예. 아 그래도 이제 이 중국 함 수요를 보면은 네. 그래도 중국이 이제 원유 수요를 기준으로 보면 3분기부터 이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3분기부터 원유 수요가 이제 다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아 이거 하반기부터 다시 인플레가 자극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고 연준은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시장은 하방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달러 강할 때 주식 안 좋았고 달러 좀 약해지면은 주식이 좀 이렇게 증시가 힘을 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이영곤님 보시기에는 지금 달러는 지금 상당히 좀 어정쩡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달러는 지금 강세에 좀 무게추가 쏠리지 않았나? 강세 쪽으로? 생각이 다시 올라갈 수 강세 있다고 쪽으로? 보는 네, 거네요. 왜냐면은 네. 이제 이 시장에서 보는 이제 금리 상단이 높아졌잖아요. 네. 금리 상단도 높아지고 이제 고금리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달러는 거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문제인데 이제 최근 환율이 뭐 1,300원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죠. 근데 금통위를 그러니까. 보면은 기관들 보면은 금리를 동결할 거야라고 네네. 하는데 예.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은 지금 연준 이제 미국의 최종 금리는 5.5% 예, 정도로 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금리를 동결하면 3.5%잖아요. 우리는 네네. 3.5죠. 그럼 이제 한미 금리 차가 2%가 되는 건데 200bp로. 이거 이대로 갈 거야라는 걸 이제 외환 시장에서 경고를 보낸 게 아닌가. 지금 이 저번 지난주에 이제 외환의 움직임이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국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비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가계 상황이 어떤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가계는 또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면 소비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개인 소비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면 이러면 또 연준 입장에선 긴축을 더 고강도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가계 이제 예.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또 인플레 잡기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요.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을 수 경기는 있습니다. 괜찮다 이런 네. 해석 가능하겠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가계가 예. 코로나 기간 구간을 겪으면서 이제 지원금도 많이 받고 이제 임금도 많이 늘어나서 쌓아놓은 돈이 많거든요. 지금 가계 상황인 네, 건가요? 가계에 지금 얼마나 지금 통장이 빵빵한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네. 확실히 코로나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통장이 많이 빵빵해진 상황입니다. 아, 저 가처분 소득인 거야? 뭐예요? 아 이제 그 예치금입니다. 예치금. 네, 예금. 야, 저것도 평균이라서 저렇지 않을까요? 형편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아주 힘들 텐데. 그래프 자체는 보니까 굉장히 미국의 가계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만큼 돈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만 하기야 뭐 지표란 게 그런 거니까 평균으로 가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지금 저 그래프는 또 뭐죠? 네, 요거는 이제 강제 집행률 그래프입니다. 네? 한마디로 강제 집행률 그래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죠. 돈을 예. 못 갚아서. 예. 근데 보시면은 지금이 근 10년 근 뭐 2005년부터 해가지고 가장 낮은 지금 강제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게가 쌓아둔 돈도 많고 예. 지금 뭐 이제 돈을 못 갚아서 차압되는 것도 근 한 뭐 15년, 20년 사이에 가장 낮은 비율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가게가 튼튼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뭐 기업은 어려울 수 있어도 가게는 좀 잘 버티지 않을까라는 게 좀 긍정적인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연체율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얘기랑도 일맥상통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일단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있었던 FOMC 정례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그 이후에 또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뭐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연준 내에서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잇따르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보합권입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지금 보합권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2,450포인트, 코스닥 0.2% 소폭 반등 보여줍니다. 77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일단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이네요. 62,6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0.5% 떨어집니다. 53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약보합권이네요. 91,8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떨어집니다. 79만 7천 원. LG화학이 1.3% 약세입니다. 6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2.8% 하락입니다. 68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0.3% 떨어지네요. 17만 8,300원이고요. 네이버 0.7% 떨어집니다. 기아가 0.3% 하락으로 7만 6,100원이고요. 삼성 SDI가 2% 약세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합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전 종목이 일단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0.8% 올라갑니다. 지금 1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LNF도 흐름 좋습니다. 2.6% 올라갑니다. 23만 6천 원. 에코프로도 4% 강세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다시 한번 지금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셀트론 헬스케어는 보합이고요. 카카오게임즈 0.3% 상승합니다. 46,850원. 펄어비스가 1% 약세입니다. 44,250원이고요. HLB가 오늘 12% 급등을 합니다. 지금 32,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HLB와 관련해서는 뭐 작년 영업이익 소식 전해지고 있고, 이제 물적 분할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SM 오늘장에서는 4% 넘게 떨어집니다. 12만 3,800원.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있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4% 상승합니다. 7만 2,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37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398억 원, 기관은 15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개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주는 양상이었고, 오늘장에서도 좀 개인은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부 통신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전 업종에서는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대부분의 섹터에서 지금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개인 투자자가 전기전자, 화학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봤을 때는 철강, 금속 섹터가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땐 좋습니다. 지금 1%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좀 구성 종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금속 쪽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으로는요. 지금 심팩 3% 강세고요. 키스코홀딩스도 4.9% 올라가고, 동국제강, 세홀딩스, 대한금속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대제철 그리고 한국철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2% 올라가죠. 통신주 오늘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데 SK텔레콤 1% 상승하고요. 그밖에 종목들은 좀 혼조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38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2억 원, 7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선물 수급이에요.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오늘 1원 50전 하락한 1,29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환율 자체는 일단은 뭐 좀 네.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볼 레벨은 봤다는 평가를 볼 레벨은 해주셨잖아요. 봤는데 이제 보고. 바로 가려면은 예. 이제 바깥에서 이제 가는 게 네. 확인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신기합니다. 예. 지금 정민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예. 보면 거의 다 하락이었잖아요. 맞아요. 거기 비하면은 지수 낙폭은 아직도 그러니까요. 0.3%가 안 되고, 예.
코스닥은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좋았는데 또 예. 잘 못 가요. 네네. 일부 종목 지금 이천지 소재라든지 바이오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 지금 이제 진짜 지수가 의미 없는 장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순환매가 예, 워낙 종목 빠르게 순환. 나타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단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이야 수익 내기 좋으시겠지만 사실 예. 그렇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구간이죠. 예. 단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요즘 장 좋다 그래요.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은데, 예? 저도 그런 말 해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 그런 말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 아, 예. 그러니 예. 계속 그러면 좀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예, 할게요. 예. 저희 앞서 그 가계 있잖아요. 미국의 가계 네. 상황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이익은 감소할지라도 가계는 괜찮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 경제를 좀 떠받칠 수 있다라는 소리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네, 좀 더 이제 더 들어가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나. 예.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래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연체율이 떨어지니까 네, 이 그래프는 이제 강제 집행률을 강제 나타내는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래프입니다. 있다. 이제 대출을 못 갚아서 이제 빨간 딱지가 붙는 거라고 네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아, 예. 이게 지금 2005년부터 22년까지 쭉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2005년 이래로 지금 거의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듯이 지금 가계에 지금 예금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강제 집행률도 그러니까 이제 제때제때 대출을 갚아서 강제 집행률도 낮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계가 지금 상당히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좀 완충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레이 달리오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뭐 괜히 걱정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의 걱정이라 치고 그럼 반론을 한번 들어보죠. 캐시우드 쪽에서는 그러면은 캐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기술 혁신으로 인한 좋은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근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그 핵심이 바로 라이트의 법칙입니다. 라이트의 법칙이요. 생산량이 두 배씩 늘수록 오히려 이제 생산 비용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할수록 이제 거기 노하우가 쌓인다는 거죠. 예, 예. 기술을 발전하고. 네. 이러면서 비용이 떨어진다는 건데 이제 라이트의 법칙 그래프를 보시면은 라이트의 법칙 그래프 저희 화면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생산량이 늘수록 생산 비용 자체가 감소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감소한다라는 거죠. 네, 이 변곡점이 갑자기 빵 하고 터지거든요. 예, 좌측 감소- 우측이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좌측이 이제 비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이 늘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아, 네.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생산성입니다. 네. 이제 비용 대비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를 하냐를 나타낸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특정 변곡점에서 갑자기 증가를 하잖아요. 네, 네. 기하급수적으로. 네. 근데 캐시우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레이 달리오 얘기 이제 결론을 좀 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계 빼고는 괜찮은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주식 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얘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 미국 국내 요인, 뭐 이제 양극화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성장도 되고 지금 인구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성장 기조도 가고 또 탈세계화 때문에 디플레이션 요인이 없어져가지고 또 물가는 고물가로 고착이 되고.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성장 고물가가 고착이 돼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레이 달리오 입장입니다. 지금 화면 뭐 자료 갖고 오셨으니까 이거 자료 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0년 횡보의 시작이라는 거 자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 달리오가 보는 이제 10년 횡보의 핵심은 이제 탈세계화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그래프는 이제 이 GDP 전 세계 GDP 대비해서 전 세계 교역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낸 저 겁니다. 그래프가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제 연도별로 가운데 끊어진 것도 있고요. 가운데 이제 데이터가 안 잡혀서 끊어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당시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기 때문에 예. 교역이 없었잖아요. 아. 그래서 끊어진 거고 빨간색 표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빨간색은 이제 하락한 구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 세계 GDP 대비해서 교역액이 하락하는. 어, 지금 저 파란색 자체가 뭐라고요?
이 저희 그래프 그래프 이해하다 전체 시간 끝날 자체는 것 같아요. 전 세계 GDP 대비해서 교육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네. 그래프가 너무 함축적이어가지고 저희가 생방송인데 그래프 이해하다 시간 끝날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 네, 이제 전 세계 GDP 대비해서 교육액이 얼마나 되냐는 건데 몇 그러니까 퍼센트냐? 교육액을 왜 보느냐? 이제 얼마나 서로 서로 사업기를 이제- 활발하게 거래를 하냐를 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이요? 교육액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경제 규모 대비해서. 아, 예. 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래 싸워대니. 그렇죠. 네. 그게 예. 이제 탈세계화라는 거죠. 예,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디플레이션 요인이 없어진다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이 낮은 인건비랑 원자재도 싸게 공급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물가가 낮았는데 탈세계화 때문에 미중 싸우고 뭐 러시아랑도 갈등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고물가가 이제 고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 다음 자료 화면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끈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준비하셨는데 끈적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채시우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빠르게 그냥 떨어질 거라고 보는 아. 거거든요. 이제 뭐 스티키하다고 하잖아요. 네, 스티키. 빠르게 안 떨어지는. 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스티키를 그대로 직역을 하셨군요. 예. 네. 이 그래프는 빨간색은 이제 M2 이제 통화 증가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금 증가율이 거의 이 대공황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거의 마이너스대로 떨어졌거든요. 아니 지금 이 통화 증가율이 거의 대공황 이후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데 이거 인플레이션이 끈적할 수 있냐? 인플레이션 네. 그냥 빠르게 떨어지지라고 보는 네. 게 이제 캐시우드의 논리입니다. 제가 생방송 하면서 이렇게 그래프 이해하기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좋아요. 이영권님. 이제 레이달리오하고 캐시우드의 이제 그 논거를 이렇게 비교해 주셨어요. 네. 이영권님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고 좀 저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좀 같은데. 비겁한 답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레이달리오, 장기적으로는 캐시우드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투자자분들도 약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예. 탈세계화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시장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예. 장기적으로는 저도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기업용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네네네. 했습니다만 저 GPT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벌써 이런 게 가능하다고? 정말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생산성을 엄청나게 늘려줄 거라는 게 정말 제 입장에서는 눈에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이제 캐시우드가 말한 대로 공급량이 확 늘어나는 이제 기술 혁신 때문에 경제가 확 성장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뭐 역시 캐시우드는 역시 챗 GPT 뭐 AI 이런 것들이 결국 생산성 혁신을 갖다가 몰고 올 것이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사람은? 걔들한테 다 맡기고. 그렇죠. 이제 챗 GPT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제 이 오픈 AI를 만들었잖아요. 네. 오픈 AI 그렇죠. 챗 GPT를 만든 건데 네. 오픈 AI 이제 만드니까. 사장인 샘 엘트먼이 예. 기본 소득의 신봉자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야 AI 때문에 이제 사람 다 잘릴 거야. 예. 다 이제 기본 소득 받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 만들었던 또 머스크는 굉장히 그 AI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던데.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 네. 왜냐하면 이제 AI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사람도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비판하는 거는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비판하는 건데 오픈 AI가 네. 원래 비영리 단체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받게 되면서 니네 비영리로 출발했는데 왜 지금 점점 영리화되는 거야?라고 좀 비판하는 맥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캐시우드 얘기 다시 좀 해볼게요. 앞서 저희가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이제 중국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중국이 큰 변수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결국에 그 이제 근거를 이 좀 들어볼게요. 중국의 원유 수요가 3분기부터 증가를 해가지고 예, 예.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중국이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많이 사왔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충분히 쟁여놨기 네.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원유 수요가 증가를 하지 않을 거야. 이미 쟁여놓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근데 문제는 중국은 원유 재고를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래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화면에 나온 그래프는 이제 오펙의 중국 수요 예상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아, 오펙 입장에서 중국 쪽 수요 예측을 해본 거군요. 네. 예. 그래서 3분기부터 이제 증가를 하는데 러시아 원유를 지금 많이 쟁여놨으면은 예. 이제 원유 수입량이 크게 늘지 않아서 유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유가가 자극이 안 되면은 또 인플레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캐시우드는 결국에는 주장하는 건 경기 침체 안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는데 오는데 나중에 온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상으로는 경기 침체인데 예. 이제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00년대에도 막 굉장히 기술 혁신들이 많았거든요. 뭐 헨리 포드가 포드 시스템 만들고, 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기술 혁신이 있어서 이때 당시도 디플레이션이 왔습니다만, 이 당시 근데 주식을 보면은 실질 수익률이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지금도 온다는 게 캐시우드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요. 그래서 노랜딩 얘기 나오는 거고. 네. 캐시우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랜딩이 아니라 굿 어센딩이라고 굿 볼 수 있죠. 어센딩. 어센딩. 날아간다고요? 진짜 속 좋은 돈 나무 언니예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 아주 긍정적인 분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결론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양쪽의 입장을 좀 들어봤으니까 어떤 전략이 좋은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낙관 비관론자의 3라운드 전체 3라운드가 끝나고 지금 이제 좀 라운드 사이 쉬는 시간인데 지금 이거 2년물 전고점도 위협하고 있고 예. 10년물도 뭐 3.9, 4를 향해 달려갈 기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2년물 금리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10년물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면은 비관론자가 다음 주도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좀 하락의 무게가 쏠리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예. 뭐 더 좋죠. 나는 밸류에이션만 보고 사 그러면 이러면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 좀 더 이제 뭐 스윙 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친절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불친절해서 죄송합니다. 어려워서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